지금 저희가 방송을 거의 50분 동안 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저희 방송에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좀 이격돼요. 이제 거리감이 많아서. 예.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방송을 하고 있고 채팅은 채팅대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서로 있어요. 지금 다른 영화 보고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소통이 좀 그러니까 어려워요. TV에 유튜브 틀어놓고 핸드폰으로 다른 유튜브 보는 상황들 계속 그래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거에 한번 지금 일치시켜야겠죠. 댓글에서 내가 말하니까 예 맞아요 미안해요. 크크크크크크 나오고 근데 있어요. 너무 친절하시다. 묘성 씨 미안해요. 지금 이렇게 그러고 있었어요. 사과까지 하실 일은 또 아닌데, 너무 친절하시네요. 네, 정말. 그래가지고 같이 놀아요. 요거 한번 같이 가볼까 좋습니다. 합니다. 뜨거운 주제입니다. 여기. 뜨거운 주제 좋아요. 나왔는데요. 또 지난주에 뭐 텔레그램이 찍히는 그런 상황도 나와가지고 게다가 거기에 키워드도 자극적입니다. 미략설까지 등장을 했어요. 미략설까지 등장한 요 상황 한번 볼 텐데요.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과 여기서부터 벌써 마음이 막 쿵쾅쿵쾅 거려요. 국무위원과 한 민주당 의원이 합당 미략설을 언급하는 대화 내용을 그런 나눈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은 조국 혁신당의 어떤 발표 내용으로 보이는데 저걸 또 분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국무위원이 공유를 하면서 미략 이거는 타격 소재다. 미략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당명 변경 불가, 나눠먹기 불가라고 하니까 밑에 이제 민주당 의원으로 보이는 분이 저렇게 올렸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통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요런 게 또 나왔네요. 근데 저 한 가지 짚고 싶은 건요. 저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잖아요. 언론사가 뉴데일리입니다. 뉴데일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저 언론사를 제가 이렇게 끊임없이 본 결과 어떤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이야기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언론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유의하고 근데 여러분 내용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게 맨 처음 단독이 뉴데일리였나요? 아니면 뉴시스죠? 네, 저건 일단 갖다 쓴 거고. 인용 보도죠, 인용 보도. 네, 일단 저거를 찍고 보도한 거는 뉴시스랑 다른 곳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미략설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의 대화이다 보니까 아니 국무위원이라면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과 결을 같이 하는 사람일 텐데 그렇다면 이 국무위원이 말한 메시지가 대통령의 메시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합당 문제에 대통령님을 소환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또 당무 개입이라는 논란을 또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이 소통은 하죠. 정무수석을 통해서 서로 개선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걸 뛰어넘어서 뭐 대통령께서 당에 마치 어떤 개입을 하는 모습을 자기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끌어당기는 거는 저는 그건 넘지 말아야 될 선 아니냐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요. 네. 무엇보다 이게 지금 복잡하고 굉장히 뜨거워진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아주 기습적으로 합당 제의를 조국혁신당에 던졌는데 그 시점 자체가 너무 안 맞았던 거죠. 결국에는 한덕수 23년형이 나온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기자회견을 한 날이고 신년 기자회견 한 네, 그 다음 날이고 그 다음에 코스피 5천을 터치한 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조국혁신당에 대한 당 대표의 독단적인 그런 당권 행사가 이 모든 문제를 지금 촉발시킨 저는 근본적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시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분과 절차, 실리 이 세 개를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일단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조국혁신당과 뿌리가 같으니까 합당하자. 그걸 명분으로 삼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이 그동안의 선명 야당으로서 나름의 본인들의 DNA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가서 어떻게 보면 이 이념 혼합을 할 것이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 대해서 두 가지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는 건 옳지 않다.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더 뒷받침하는 쪽으로 가야 명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합당에 대해서는 좀 이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절차인데 아무리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가 혼자 독단적으로 다 결정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해진 당원이 있고 또 선출된 최고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사전에 논의를 하지 않고 조국 대표에게 합당을 제안하는 방식의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리인데
이 실리에 있어서도 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지금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호남을 빼면 경합지에서 나오는 지지율은 1%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1%를 가지고 지지율이 22배 차이가 나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게 먼저 제안을 한다는 건 선거적으로도 실리가 안 맞아요. 근데 실리가 안 맞는 일을 지금 당대표께서 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당내에서는 지금 뜨거운 반발과 그런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싶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추론하기에는 조국 대표가 대권 주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기 대권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차기 대권을 운운해서 어떤 정계 개편을 정치인들끼리 추진한다라는 것은 전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중도 좌, 중도 우 쫙 다 아우르는 뭐 민주적 큰 정당이 될 건지 국민정당으로 나갈 건지, 아니면 중도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중도 정당으로 남고 왼쪽에 다른 정당이랑 뭐 연합을 하든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시끄러워지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불필요한 지경까지 지금 에너지가 너무 소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쪽이든 좀 전략적으로 빨리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렇게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해요. 가끔 여기서 이게 너무 시끄럽다가 한 번 딱 제동 걸렸던 게 우인성 판사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맞아요. 잠깐 좀 제동 걸렸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약간 머리 탁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아 맞다, 내란 종식 안 됐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지금 과제는 맞아요. 더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에너지를 분노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 달린 사람 다 떠들어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근거로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그거는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성역이 될 수 없다, 그건 아니죠. 그러나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것 또는 분노라는 것은 한정된 자원 아닙니까? 너무 한 곳에만 지금 몰려서 댓글 창만 보면 사실 그래요. 진짜 이 세상 모든 것이 지금 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과 이 합당하냐 안 하냐, 누구가 어떻게 맞아요. 뭐를 받았다 말았다 이런 얘기를 떠들어대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근거 있는 내용으로 떠들었으면 좋겠고요. 너무 한정된 자원을 한 곳에만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청래 대표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당원 주권, 당원들이 결정하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원들의 의사를 먼저 거치고 나서 합당제를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 정청래 대표가 송구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송구하면은 저는 사실은 그 송구하다라는 메시지의 진정성을 믿으려면 절차는 여기서 중단을 하고 오히려 다시 절차를 밟아가는 게 저는 네네네. 맞다고 보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투표법에 따르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하게 돼 있고, 헌법에도 대통령한테 국민투표 부의권을 줬어요. 네. 근데 국민투표조차도 국민투표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청래 대표가 당원 주권을 강조는 하지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던 당원 패싱에 대해서는 그러면 또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이려고 한다면 그 붙이는 과정도 당원과 당규가 정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 공론화도 시작하고 표결에 붙여야지, 지금에 와서 이 정말 어떻게 보면 쑥대밭처럼 정말 모두가 이 뜨거운 이슈로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작은 잘못됐고 송구하지만 계속 가겠다, 전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저는 민주주의, 그 정당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게 합당 문제가 일단은 불거졌고 일단 나왔고 시끄러워진 상태인데 이미 나온 안건이니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어제 이게 한준호 의원이 기자회견을 또 갑자기 했잖아요. 그러면서 수기 없는 통합은 분열이다, 합당 제안을 여기서 멈춰달라, 중단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신규 변호사님 의견도 앞으로의 수습 방법은 여기서 중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그러니까 저는 건가요? 정청래 대표가 송구하다라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송구하면 송구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라는 메시지에 맞는 행동을 먼저 보일 책임이 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한준호 의원의 말씀대로 중단을 하는 게 맞고,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정치적 결단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부 공론화의 과정을 먼저 거쳐서 그게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나왔을 때, 그때는 뭐 투표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해서 조국혁신당에 제안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조국혁신당에게 다시 제안을
잘 다듬어서 하는 게 맞지. 이건 또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라고 하는 큰 본류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본인들이 밖에 남아서 정치개혁이라든지 진보 정치의 재건을 위해서 바깥에서 활동을 하는 게 맞겠느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또 필요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고 그냥 당대표의 결단이니까 조국 대표 합칩시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당대표로서 당이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조금 더 신중하고 절차를 지키는 노력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저는 얘기도 그렇게 봅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 그리고 왜 미리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본질에서 벗어난 거다. 이거는 그냥 명분을 삼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당대표의 결단이다. 뭐 정무적 예, 판단이고 예. 예를 들면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를 언제 그러면 의견 다 일일이 물어봐가지고 하느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청래 대표가 늘 주창해왔던 당원 주권주의랑은 완벽히 모순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결단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평소의 소신과 그게 모순 배치되는 면이 분명히 있어서 전 그런 부분은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 당원 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든 문제를 당원들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당대표는 기계적으로 그 의사만 받들어가지고 당무를 본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면 그 권위를 가지고 또 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당원들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존중하는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은 반대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할 때는 당원 주권을 또 회피하고 또 유리할 때는 당원 주권을 활용하는 이런 기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원칙으로 돌아가서 당 대표로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이 당을 가장 위한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길이냐 전 거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합당 논의랑 관련해서 일부 유튜버와 평론가들의 미력 음모론을 펴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의 빚이 400억에 있는데 그것을 합당을 하면 민주당에 떠안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다. 이건 완전 가짜 뉴스다. 우리는 부채가 없다. 영원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부채 부분은 지금 뭐 조국 대표 말씀이 맞을 텐데 네. 정당법에 당직자 제한 규정이 있어요. 숫자가. 네. 그래서 200명으로 규정이 돼 있고 어느 당이든 중앙당 100명, 지방에 있는 시도당 100명 이렇게 당직자의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두 당이 합쳐졌을 때에는 당직자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네. 잃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 이런 문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조금 더 폭넓게 더 들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찬성해도 되고 반대도 되는데 합당한 근거, 논 거 가지고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방금 전에 나왔듯이 가짜뉴스가 껴들면은 어떠한 의견을 가지든 그 의견 자체가 폄하되기 마련이니까 가짜뉴스가 계속 다양한 거 제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커뮤니티나 댓글이나 많이 돌던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떠들어도 되지만 가짜뉴스 말고 이야기를 좀 했으면 본질적 이야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통합에 관해서만 짧게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아까 이제 오전에 정청래 대표께서 그 최고위에서 나와서 통합을 위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답이 합당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식의 논리는 좀 맞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통합자라는 걸 쓰고서 성공한 정당사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만약에 정청래 대표 말씀대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아야 되니까 통합 세력들은 다 뭉치자. 그러면 새로운 미래도 데리고 오면 이긴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데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대표가 만들었던 그 당까지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우선적으로만 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더 많은 지지를 주느냐. 전 이게 더 핵심이지 그거 다 빼고 정치인들끼리 우리 합칩시다. 이거는 약간 그 구시대에서 그 과거에도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정치인들끼리 합쳤던 사례들이 많잖아요. 전 그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결정해놓고 국민들은 따라와라. 이런 식의 결정 방식은 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그리고 꼭 이 얘기도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가 가장 꼭 이뤄내야 되는 영순위, 1순위도 아닙니다. 영순위를 저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권이 뺏기면 이재명이라는 대통령이 어떠한 것을 업적을 만들었든 모두 폄하되고 되돌려지는 거 우리가 2년 반 동안 그렇게 되돌려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진짜 고통스럽지 않았습니까? 정권 재창출이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근데 지금 시기적으로요. 대통령이 3년을 했습니까? 4년을 했습니까? 지금 8개월 하셨죠. 8개월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 대권에 대해서 떠들어대는 게 저는 이게 너무 솔직히 좀 이것도 무의미하고 사실은 좀 우습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거는 지금 너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요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